지난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선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치어 방류 행사인데요. 해마다 봄,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서해 바다를 찾아오던 조기가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기를 키워 바다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어획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가끔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자원량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원량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방류이기 때문에 한때는 바다를 가득 메운 조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바닷가에선 새도 조기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흔했던 생선인 조기가 이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귀한 생선이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바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0년 전만 해도 만선의 기쁨을 안겨줬던 풍요의 상징 바다. 그 황금 바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려도 허탕을 치기 일쑤고 이젠 만선은커녕 기름값 건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풍어를 기대하며 점점 더 먼 바다로 나서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비단 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들이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서식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연안 쪽은 아무래도 공업화에 따라서 환경 오염이 좀 심한 지역으로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전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물만 들이우면 언제든 너른 품을 열어주며 아낌없이 내어주던 바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조기의 긴 여정이 시작되면 뱃사람들의 몸짓도 분주해지고 드넓은 바다를 가득 메운 파도 위의 난장 파시가 열리곤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황금 조기로 넘실댔던 서해 바다. 하지만 그 풍요롭던 어장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뱃사람들의 입에서 풍어가가 절로 흘러나오던 그 바다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조용하던 섬마을에 시끌벅적한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풍어제가 시작된 거지요. 흑산도에선 해마다 대보름이 되면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렸는데요. 한동안 조용해서 올해도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모처럼 만에 성대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때는 해마다 설에 이렇게 풍물패를 만들면은 이 정월 대보름까지 이렇게 풍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잔치 한마당. 신명난 액매기 가락에 들썩들썩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풍어가 걸려오려고 오늘 하는 거 신수와 대통하여 안선하십시오. 마당 밟기를 하듯 배 한 척 한 척을 돌며 애군을 없애주는 풍어제.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지요.
바다에 홍어가 지천으로 널려있던 예전에야 섬마을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였지만 요즘은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 위의 붉은 섬 홍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지간해선 눈이 내리지 않은 홍도에 오랜만에 소복하게 눈이 쌓였네요. 홍도에 겨울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홍어잡이. 본격적인 홍어철을 앞두고 마을에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풍선나무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풍선나무자고 뭘 한대 나봐요. 바다 깊은 곳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홍어는 미끼 없이 낚싯바늘만 있어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빈 낚시로 홍어를 잡는 걸락입니다. 4, 5일 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이 걸락을 던져놓으면 바닥을 기어다니던 홍어가 자연스레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겨울바다에 거친 바람과도 싸워야 하고요. 홍어가 다니는 길목도 잘 찾아야 합니다. 여기는 그 홍도 서남 쪽이에요. 서남 쪽 아주 가까운 거죠. 성 가까운 거. 예전에 홍어 흑산홍어 많이 잡을 때 이쪽 홍도 남서쪽, 태도 서쪽 이쪽으로 주 어장이 형성이 됐었죠. 그랬었죠. 예. 그때는 진짜 그 바로 앞바다에 가서 잡은 거잖아요. 홍도로 보면. 그러죠. 바로 마당에서 잡았죠. 마당에서. 예전엔 다물도에서 흑산도, 홍도를 연결하는 가까운 바다. 말 그대로 섬 앞마당에 낚시만 던져놓으면 올라왔던 홍어. 하지만 이젠 세찬 파도와 싸우며 더 먼 바다로 나가야만 홍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낚시를 끌어올려도 올라오는 거라곤 개 몇 마리와 쓰레기. 드디어 홍어가 올라오나 싶었더니 이번에도 넙칩니다. 이거 홍어배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수십 년 경험이 담겨있는 어부 일지도 줄어든 홍어 앞에선 별 수 없나 봅니다. 거기때들은 다 찍히는데 어금땀 중이니 저층에 홍어가 저층에서 노는기 때문에 안 잡혀요. 이게 지금 34도, 35, 124도, 55 이게 그 이도경도 좌표고요. 예, 예. 아니 정확한 그 예. 부위 떨어진 위치. 예. 또 그리고 이건 홍어 예. 마리수. 여기 같으면 홍어가 뭐 암놈이 5마리 올라오고 순놈이 7마리. 그렇게 자리를 옮기길 수차례.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튼실하게 살이 오른 홍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기름값에 인건비까지 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낚시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지붕 추녀에 홍어가 걸려있을 정도로 홍어로 넘쳐났던 흑산도 일대.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홍어 덕분에 늘 인정이 넘쳐나던 곳이지만 이젠 아득한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배들은 많고 상당히 그 어구도 많이 잃고 이게 소득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주들이 많이 적자를 보게 되니까 이걸 전부 그 홍어젓을 않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 매척이 하다가 한 70,
약 한 10여 년 전에는 이게 홍어 벼락을 한 척만 하게 됐고 코끝이 아려오는 겨울 추위가 찾아와도 알싸한 홍어가 있어 언제나 분주하던 윗반장. 제대로 살이 오른 홍어를 고르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던 몸짓도 육지의 단골 손님을 생각하며 벌이던 치열한 눈치 경쟁도 이젠 시들해졌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가격도 치솟아 암홍어 한 마리가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귀하신 몸이 돼버렸는데요. 고된 바닷일을 마치고 즐기던 막걸리 한 잔에 홍어 한 점, 이젠 꿈도 못 꾸겠죠. 9,700원 28번. 28번. 3마리. 지금도 해거리를 해요. 지금도 해거리 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해거리를 안 했는데 날씨 그 수온이 너무 차서 그런가 지금 그걸 확실히 이제 지나가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수온 관계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뭐 기온 이상 이런 변화가 많아 갖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고기가 홍어가 귀해지면서 애써 바다에 나서도 허탕을 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연스레 홍어배들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90년대 후반엔 단 한 척의 홍어배만이 남아 흑산 홍어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네 밥상에도 코끝이 뻥 뚫리면서도 찾은 육지를 자랑하던 흑산 홍어 대신 수입산 홍어가 올라오게 됐고요. 겨울이 되면 갯사람들에게 한박 웃음을 선사하던 그 홍어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첫째, 너무 많이 잡은 남획이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산란장을 파괴한 원인이 수산 자원을 고갈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중국 어선들까지 몰려들면서 홍어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날 차면 홍어 생각이라던 말도 옛말이 돼버린 거죠. 10년 묵은 체증까지도 확 내려준다던 홍어를 우리 밥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 살며시 내려앉은 따스한 햇볕에 매섭게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의 기세도 누그러지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면 서해 바다엔 홍어를 대신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온몸 가득 탱글탱글한 알을 품고 우리 곁으로 성큼 찾아온 조기인데요. 덕분에 목포는 조기 물결로 넘실대며 도시 전체가 들썩입니다. 한켠에선 그물에서 조기를 떼어내고 또 한켠에선 떼어낸 조기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이곳저곳 어딜 가나 조기 천국일 정도로 항구 도시 목포는 비릿한 조기 내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유자망에서 예를 들어서 유자망 한 척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른 작업하는 인부들, 고기 따는 사람들, 또 입상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그 옆에 부대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유자망들이. 갯사람들에겐 조기가 최고의 효자인 거지요. 하지만 조기가 제 아무리 많이 잡힌다고 해도 씨알이 작다 보니 예전 칠산 바다의 영광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네요. 해마다 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3,000여 척의 조기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연평도.
서해 칠산바다에서 올라온 조기 덕에 언제나 풍요롭던 고장입니다. 흑산도, 위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팥시로 꼽힐 정도로 흥청거렸던 연평도 팥이. 조기철이 되면 바다 위엔 시장이 들어서고 조용하던 섬마을엔 조기배보다 술집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흔한 말로 개도 돈다발을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돈이 흔했던 곳이지요. 어선들이 쭉 여기서부터 저기 저 끝까지, 그리고 또 저 끝까지 여기서 배를 하나 타게 되면 저기까지 배 타고 건너가게끔 그렇게 배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저기 강원도 속초에서까지 왔고, 뭐 전국적으로 안 온 데가 없었다고. 한 3천여 척 배가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동중국해에서 겨울을 보낸 조기는 봄이 되면 서해를 거슬러 산란 여행을 떠납니다. 3월에 흑산도를 출발해 4월엔 영광 근처 칠산바다, 5월엔 충청도를 지나 연평도와 황해도 인근에 도착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때는 정말 목만 제대로 잡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조기를 건져 올렸는데요. 단 한 번의 그물질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해마다 7만 톤이 넘는 조기를 내어주던 서해바다. 뱃사람들에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직장이었겠죠. 말도 못해, 말도. 조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기 잡는 장기를 이렇게 주거든. 죽어서 이렇게 배에서 있으면 조기 우는 소리가 무섭게 왕소리가 치고, 조기가 막 그 어망 있는 데로 막 뛰어들면서, 그러니까 한물에도 한물거리가 이제 6시간인데 6시간, 5시간 정도 받고서 이렇게 하면 바로 안 잡힐 적에 안 잡히고, 바로 잡힐 적에는 한 배씩 잡았어, 한 배씩. 하지만 그런 영광도 잠시. 60년대 말 조기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영원할 것만 같던 연평도 팥이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기를 따라 수많은 배들이 몰려왔던 연평도 바다지만 팥이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곳엔 빛바랜 노래비와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기 위한 조기 역사관, 그리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가세라는 뱃노래 가사만이 화려했던 지난 날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7만 톤이 넘는 조기로 넘실댔던 서해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기가 이 바다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60, 70년대 3만 톤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조기 어획량은 2000년대 초반엔 2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서해 바다를 가득 메워 팔도의 배들을 유혹하던 조기 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현재 어획량은 대략 한 30-40% 정도는 현재 감소한 것 같고, 수온 어떤 변화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어획량이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배가 한번 출해있을 때 보통 한 10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 이렇게 잡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개, 700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 조기잡이배 한일호가 출항 준비에 나섰습니다. 보통 한 번에 바다에 나가면 열흘에서 보름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까운 바다에서 조기가 사라지면서 점점 더 먼 바다로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봄엔 낫지만 겨울이 되면 하루 종일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한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투자군에 가다. 이제 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번 더 해보고, 이제 거기가 있으면 거기서 또 하고, 없으면 또 딴 곳으로 이동을 하고. 국민대표 생선이자 서해바다의 상징인 조기는 어느새 칠산바다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멀리는 연평도, 황해도까지 올라갔던 조기배들도 이젠 북쪽이 아닌 남쪽 제주바다로 몰려들고 있는 거지요. 아침부터 그물질을 계속 해보는데요. 오늘은 영 시원찮습니다. 조기가 많이 잡혀야 콧노래도 부르고 일이 덜 힘들 텐데 양이 적어서인지 어째 일이 손에 붙질 않네요. 아휴, 정말 일할 맛이 나질 않습니다. 이번은 아직까지는 현황이 없네요. 이제 아직 물때가 안 차서 그런지 고기도 그 나는 물때가 있단 말이요. 자기 그 물때 아무 때나 막 난 것이 아니고. 봄이 되면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소리와 함께 찾아와 풍어의 기쁨을 안겨주던 조기. 몸 전체를 뒤덮은 황금색 빛깔의 쫄깃한 육질을 간직한 황금조기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던 섬마을을 화려한 도시로 바꾸고 조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로 엄청난 조기떼가 모여들던 서해바다. 그 바다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만산의 기쁨에 취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풍어가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에 시원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여름이 찾아오면 생명의 보고 갯벌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른다는 삼복더위의 8월이지만 갯벌에선 낙지잡이가 한창인데요. 낙지도 더위를 타는 걸까요? 요즘엔 낙지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 이걸로 하나 밖에서 하나씩 잡고 뭐 한 100마리씩 넘게 잡았죠. 요즘은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낙지가 없어가지고 뭐 40에서 60마리 정도.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쳤다 싶을 때 먹는 낙지 한 마리는 인삼과도 안 바꾸는 보양식이라죠.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울 정도로 힘도 좋고 야들야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은 낙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최고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낙지는 높은 인기만큼이나 잡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삽으로 낙지 구멍을 파서 잡는 가래낙지부터 살아있는 낙지를 미끼로 이용해서 맨손으로 잡는 방법까지 참 각양각색이지요. 좀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는 낙지와 사람들 사이에 숨가쁜 전쟁이 펼쳐지는 갯벌. 낙지 구멍을 찾는 감과 낙지를 잡을 힘만 있다면 언제든 제품을 열어주는 갯벌은 어민들에겐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 낙지를 보기도 어려워졌는데요.
낙지가 좋아하는 게를 넣어 통발로도 잡아보고 야행성인 낙지의 습성을 쫓아 밤바다도 마다 않고 준학을 내려보지만 고작해야 몇 마리만 걸려있을 뿐 아낌없이 내어주던 그 넉넉한 바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7, 8접씩 지금. 근데 지금 한 3~4접. 옛날하고는 꼭 반 차이 나죠. 낙지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던 갯벌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의 욕심에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깊은 바다에 안식처를 마련해 안전하나 싶었던 낙지들 역시 흔히 고대굴이라 불리는 소형 기선 저인망 배들에 의해 싹쓸이 당하다시피 했는데요. 조금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낙지가 사라진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잡힌다는 거죠. 낙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낙지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버리고 많이 소비하니까 낙지 어린 낙지를 낳아야 되는 이제 어미 낙지를 많이 잡다 보니까 산란도 못하고 또 재생산이 안 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이제 서서히 낙지 자원이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낙지의 본고장 무안군에선 갯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자 무안 오미 중 으뜸으로 꼽히는 낙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주기적으로 갯벌 청소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낙지의 주 생산지인 탄도만 일대를 보호 수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산란기인 한여름철엔 이곳에서 낙지를 잡지 못하도록 해 낙지 자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안의 어업 자원으로서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오래오래 지키고 올해 그 어업인의 생계 수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산란기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그 보호 수면 내에 낙지 잡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무안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신안군 역시 금어기를 설정해 낙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이지요. 낙지잡이를 평생 업으로 삼아온 갯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덜 잡고 갯벌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낙지로 가득한 갯벌을 만날 수 있겠지요. 계절을 가리지 않는 꾸준한 인기 덕에 언제나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낙지. 이 낙지를 기를 수 있다면 갯사람들에겐 쏠쏠한 벌이가 되고 낙지가 사라질 걱정도 조금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10여 년 전 낙지 인공 부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엔 베일에 쌓여있던 낙지 탄생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낙지 양식에 성공할 거라는 부푼 기대도 잠시.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낙지 연구는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부화된 새끼 낙지의 그 먹이 부분과 그다음에 그 연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서로가 그 영역 싸움에서 생기는 공식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더 이상 그 진도가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약간 지금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낙지의 산란과 부화 과정을 밝혀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부화된 새끼 낙지를 키워내지는 못했는데요. 낙지의 보금자리였던 갯벌이 점점 사라져가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낙지마저도 줄어가는 요즘, 낙지 양식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낙지가 무얼 먹고 자라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그 해답을 찾아낸다면 갯벌이 준 최고의 선물 낙지를 대량으로 양식하는 그날이 찾아오겠지요. 이른 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떠났던 조기가 가을과 함께 다시 서해 바다로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오는 습성 때문에 조기는 약속을 잘 지키는 생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잊지 않고 찾아온 조기 덕분에 목포항엔 활력이 넘쳐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그물도 다 이렇게 배 있는 것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그물이 절반 좀 넘게 그물 나왔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걸린 고기죠. 조기 풍년에 힘은 좀 들지만 모두들 싱글벙글 신바람이 났습니다. 암요, 이 정도는 돼야 고된 바닷일을 버틸 수 있겠지요. 올해 들어 서해 바다로 찾아온 조기는 무려 5만여 톤. 30년 만에 찾아온 유례없는 조기 풍년에 목포항은 황금 물결로 넘쳐납니다. 마지막 파시가 열렸던 1960년대 말에 잡힌 조기는 3만여 톤. 최근 몇 년간은 2만 톤을 겨우 넘겼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예년의 2배가 넘는 조기가 서해 바다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황금 바다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곳 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조기를 비롯한 명태, 낙지 등의 자원 회복 사업이 펼쳐졌는데요. 근데 지금 자원 회복 사업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고기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어떤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60여 종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지금 늘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참조기를 그래서 13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금어기 설정과 그물코의 크기 제한. 조기의 산란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조업을 중단해 새끼 조기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고요. 그물코의 크기도 좀 더 크게 만들어 어린 조기들이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한 거죠. 그렇게 조기 자원 회복 사업에 나선 지 4년.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그 국립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이제 참조기 자원 회복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어기나 망목 크기 또한 그 폐어구 수거 작업 등을 통해서 이제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불법 어업을 단속함으로써 최근에는 그 참조기 자원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조기의 생태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이곳에선 조기 출생의 비밀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요 녀석들이 이곳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조기인데요. 아직까지 바깥 세상 구경을 한 번도 못 해본 놈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05년에 그 자연산 어미를 잡아가지고
지금 3대째 어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009년에 저게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올해 2년째 어미가 된 그 어미입니다. 저게. 생장 환경이 까다롭고 예민한 녀석의 성격 탓에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배가 빵빵하게 불러온 얘들이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바다가 아닌 수조에서 태어난 조기는 이 녀석들이 세계 최초라네요. 녀석이 낳은 알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 2년 후엔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큰다네요. 세상에 빛을 본 지 이틀 된 새끼 조기입니다. 마치 올챙이 같기도 하고 참 귀엽죠. 건강하게 태어난 조기 치어들은 완도로 옮겨져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다라는 커다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새로운 바깥 세상을 미리 경험하는 거지요. 갑작스레 환경이 변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적응을 잘 못하는 놈들이라 걱정도 많았는데요. 대견스럽게도 태어나자마자 떠난 긴 여행을 잘 버텨줬습니다. 이제 바다로 나설 준비만 잘 하면 되겠죠. 신화에서 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갖고 오다 보니까 수송 도중에 이제 수정이 됐더라도 갖고 오는 도중에 이제 죽는 난들도 많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또 넣게 되면 그 상태에서 또 죽는 난들도 많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이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이제 참조기가 다른 현재 양식되는 어종보다 좀 예민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영향으로 좀 많이 죽는 편입니다. 녀석들이 건강하게 자라 바다로 나가게 되면 서해 바다는 황금 조기 물결로 넘실댈 겁니다. 내일의 풍성한 바다를 위해 눈앞에 이익을 포기한 사람들. 그들의 이런 노력에 바다는 더 넓은 품을 내어주며 화답했습니다. 눈부신 황금 물결로 서해 바다를 수놓은 조기. 조기가 다시 찾아온 바다엔 반가운 조기 울음소리와 함께 기쁨의 절로 흘러나오는 콧노래가 가득하겠지요. 홍도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홍어잡이는 시작됐는데요. 파도가 거센 걸 보니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폭풍 뒤 끝에 홍어배는 설렌다고 파도가 바닥에 뻘밭을 뒤집어 놓는 지금이 홍어잡이엔 최적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애써 잡은 홍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어민들이 이제 그 최초 이제 체포 금지 기간, 금액이라고 그러죠. 체포 금지 기간을 먼저 지금 설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어민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조건으로 이제 TH 총어획량 제도도 받아들였고, 더구나 이제 좀 치어는 잡지 말자 해가지고 금지 채장 제도를 42cm에서 지금 올해부터는 50cm 우리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50cm 미만 안 잡겠다. 이래가지고 그 금지치상까지 이제 2011년부터 이제 50cm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새끼 홍어를 지키기 시작한 지 4년. 그동안 바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2kg. 12kg요? 12kg. 거기다 꽝꽝꽝.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나 봅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온 흑산도 바다는 싱싱한 홍어로 가득합니다. 서해수산연구소. 이곳에선 산란에서 부화, 바다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홍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대청도 인근에서 잡은 홍어를 분석해 일반 어류와는 조금 다른 홍어만의 비밀을 밝혀냈는데요. 얼마 전엔 세계 최초로 홍어의 인공 부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홍어의 산란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암컷 20마리, 수컷 10마리를 살은 상태로 우리 실험실 수조에 입식을 하였습니다. 그 입식한 상황에서 참홍어 난강란을 한 7, 80개를 놓았거든요. 보통 어류들이 얇은 막으로 덮인 알을 낳는 것과는 달리 홍어는 특이하게도 질긴 껍질로 뒤덮인 알을 낳는데요. 이게 간이죠, 간. 암컷이죠. 다른 물고기 없는 것이 이 난강란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홍어의 알주머니인 난강란입니다. 얼핏 보면 방패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벌레 같기도 한 게 참 독특하죠. 이 난강란은 닭의 계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홍어 몸속에 있는 이 알에서 각 난강란마다 최소 1개에서 9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보름 간격으로 참홍어가 이걸 2개를 한꺼번에 바다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 난강란 때문에 아직도 시골 마을에선 홍어가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네요. 새끼 홍어는 이 알주머니 안에서 영양분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요. 이 녀석이 태어난 지 2달이 조금 넘은 홍어입니다. 생각보다 귀엽죠? 홍어는 일반 어류와는 달리 알에서 깨어나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못해도 좋기 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4월 인공 부화로 태어난 이 녀석들이 어른이 되면 홍어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지요. 이게 생새우 얼린 거고요. 이거 하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주고 오후에는 빼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예, 그 클수록 먹는 양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요즘 또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따뜻했을 때보다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25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 홍어. 1년에 100만 개의 알을 낳는 명태와 비교하면 참 적은 숫자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새로 태어나는 새끼 홍어의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끼는 조금 낳는데 그나마 있는 어미는 마구 잡아버리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요. 바다에 자연 산란한 참홍어 난강란이 5개월에서 6개월이 있어야지만 부화가 된다는 사실을 밝혔고요. 하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참홍어 산란장을 5, 6개월 동안을 보호해야지만 참홍어가 재생산에 가입된다는 걸 밝힌. 다른 어류와는 달리 유난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홍어. 올해 처음으로 탄생의 비밀을 밝혀내긴 했지만 홍어가 어디에서 알을 낳고 또 어떻게 바다를 누비는지는 아직도 꽁꽁 숨겨져 있는데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홍어에 전자태그를 붙여 바다에 놓아주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태그를 인공위성으로 추적해 홍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파악한다고 하네요.
홍어 자원 회복 사업이 시작되고 바다의 귀족 홍어가 조금씩 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풍성했던 바다는 그렇게 서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거겠지요. 찬바람과 함께 조기철이 돌아오고 오늘도 목포항에선 황금 조기를 찾아 출어 준비를 서두릅니다. 특히나 올해는 조기가 씨알도 굵고 양도 많아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먼 바다로 나가는 조업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지만 만선의 기대 때문인지 힘들지도 않습니다. 보름간의 긴 여정에 나선 사람들. 바다로 나서게 된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그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아주 조기가 많이 나가지고 뭐 가격을 떠나서 양을 많이 좀 잡아가지고 뭐 선주들도 그러고 우리 선원들이 뭐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영원할 것만 같던 황금어장. 사시사철 넉넉한 먹거리를 내어주던 바다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황금바다. 오색 만성기를 가득 매달고 풍어가를 부르며 무트로 돌아오던 그 배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풍요롭던 바다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8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선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치어 방류 행사인데요. 해마다 봄,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서해 바다를 찾아오던 조기가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기를 키워 바다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어획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가끔 뭐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자원량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원량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방류이기 때문에 한때는 바다를 가득 메운 조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바닷가에선 새도 조기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흔했던 생선인 조기가 이젠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귀한 생선이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바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0년 전만 해도 만선의 기쁨을 안겨줬던 풍요의 상징 바다. 그 황금바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려도 허탕을 치기 일쑤고 이젠 만선은커녕 기름값 건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풍어를 기대하며 점점 더 먼 바다로 나서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비단 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들이 산란할 수 있는 산란장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서식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연안 쪽은 아무래도 공업화에 따라서 환경 오염이 좀 심한 지역으로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그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전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물만 들이우면 언제든 너른 품을 열어주며 아낌없이 내어주던 바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조기의 긴 여정이 시작되면 뱃사람들의 몸짓도 분주해지고 드넓은 바다를 가득 메운 파도 위의 난장 파시가 열리곤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황금조기 영맥을 간신히 유지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네 밥상에도 코끝이 뻥 뚫리면서도 찾은 육지를 자랑하던 흑산 홍어 대신 수입산 홍어가 올라오게 됐고요. 겨울이 되면 갯사람들에게 한박 웃음을 선사하던 그 홍어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첫째, 너무 많이 잡은 남획이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산란장을 파괴한 원인이 수산 자원을 고갈하게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중국 어선들까지 몰려들면서 홍어 얼굴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날차면 홍어 생각이라던 말도 옛말이 돼버린 거죠. 10년 묵은 체증까지도 확 내려준다던 홍어를 우리 밥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 살며시 내려앉은 따스한 햇볕에 매섭게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의 기세도 누그러지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면 서해바다엔 홍어를 대신할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온몸 가득 탱글탱글한 알을 품고 우리 곁으로 성큼 찾아온 조기인데요. 덕분에 목포는 조기 물결로 넘실대며 도시 전체가 들썩입니다. 한켠에선 그물에서 조기를 떼어내고 또 한켠에선 떼어낸 조기를 크기별로 분류하고 이곳저곳 어딜 가나 조기 천국일 정도로 항구 도시 목포는 비릿한 조기 내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유자망에서 예를 들어서 유자망 한 척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르는 작업하는 인부들, 고기 따는 사람들, 또 입상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그 옆에 부대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유자망들이. 갯사람들에겐 조기가 최고의 효자인 거지요. 하지만 조기가 제 아무리 많이 잡힌다고 해도 씨알이 작다 보니 예전 칠산바다의 영광에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네요. 로 넘실댔던 서해바다. 하지만 그 풍요롭던 어장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뱃사람들의 입에서 풍어가가 절로 흘러나오던 그 바다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조용하던 섬마을에 시끌벅적한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풍어제가 시작된 거지요. 흑산도에선 해마다 대보름이 되면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렸는데요. 한동안 조용해서 올해도 그냥 지나가나 싶었는데 모처럼 만에 성대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때는 뭐 해마다 설에 이렇게 풍물패를 만들면은 이 정월 대보름까지 이렇게 풍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은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잔치 한마당. 신명난 액매기 가락에 들썩들썩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홍어가 걸려오려고 자, 오늘 하나도 신수와 대통하여 자, 안성하십시오. 마당 밟기를 하듯 배 한 척 한 척을 돌며 애군을 없애주는 풍어제.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지요. 바다에 홍어가 지천으로 널려있던 예전에야 섬마을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였지만 요즘은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 위의 붉은 섬 홍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지간해선 눈이 내리지 않은 홍도에 오랜만에 소복하게 눈이 쌓였네요. 홍도에 겨울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홍어잡이. 본격적인 홍어철을 앞두고 마을에선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직 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낚시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지붕 추녀에 홍어가 걸려있을 정도로 홍어로 넘쳐났던 흑산도 일대.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홍어 덕분에 늘 인정이 넘쳐나던 곳이지만 이젠 아득한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배들은 많고 상당히 그 어구도 많이 잃고 이게 소득이 없어가지고 이제 선주들이 많이 적자를 보게 되니까 이걸 전부 그 홍어젓을 않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 매체기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는 이게 홍어젓을 한 척만 하게 됐고. 코끝이 아려오는 겨울 추위가 찾아와도 알싸한 홍어가 있어 언제나 분주하던 윗반장. 제대로 살이 오른 홍어를 고르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하던 몸짓도 육지의 단골 손님을 생각하며 벌이던 치열한 눈치 경쟁도 이젠 시들해졌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에 가격도 치솟아 암홍어 한 마리가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귀하신 몸이 돼버렸는데요. 고된 바닷일을 마치고 즐기던 막걸리 한 잔에 홍어 한 점, 이젠 꿈도 못 꾸겠죠. 9,700원 28번 3마리. 지금도 해거리를 해요. 지금도 해거리 하는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해거리를 안 했는데 날씨 그 수온이 너무 차서 그런가 지금 그걸 확실히 이제 지나가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수온 관계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뭐 기온 이상 이런 변화가 많아 갖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고기가 홍어가 귀해지면서 애써 바다에 나서도 허탕을 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자연스레 홍어배들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90년대 후반엔 단 한 척의 홍어배만이 남아 흑산 홍어의 풍선나무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풍선나무자고 뭐라 한대 나봐요. 바다 깊은 곳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홍어는 미끼 없이 낚싯바늘만 있어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빈 낚시로 홍어를 잡는 걸락입니다. 4-5일 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이 걸락을 던져놓으면 바닥을 기어다니던 홍어가 자연스레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겨울바다에 거친 바람과도 싸워야 하고요. 홍어가 다니는 길목도 잘 찾아야 합니다. 여기는 그 홍도 서남 쪽이에요. 서남 쪽 아주 가까운 거죠. 성 가까운 거. 예전에 홍어 흑산홍어 많이 잡을 때 이쪽 홍도 남서쪽, 태도 서쪽 이쪽으로 주 어장이 형성이 됐었죠. 그랬었죠. 예. 그때는 진짜 그 바로 앞바다에 가서 잡는 거잖아요. 홍도로 보면. 그러죠. 바로 마당에서 잡았죠. 마당에서. 예전엔 다물도에서 흑산도, 홍도를 연결하는 가까운 바다, 말 그대로 섬 앞마당에 낚시만 던져놓으면 올라왔던 홍어. 하지만 이젠 세찬 파도와 싸우며 더 먼 바다로 나가야만 홍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낚시를 끌어올려도 올라오는 거라곤 개 몇 마리와 쓰레기. 드디어 홍어가 올라오나 싶었더니 이번에도 넙칩니다. 이거 홍어배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수십 년 경험이 담겨 있는 어부 일지도 줄어든 홍어 앞에선 별 수 없나 봅니다. 거기때들은 다 찍히는데 어금땀지기는 저층에 홍어가 저층에서 노는기 때문에 안 잡혀요. 이게 지금 34도, 35, 124도, 55 이게 그 이도경도 4표고요. 예. 아니 정확한 그 부위 떨어진 위치. 또 그리고 이건 홍어 마릿수. 여기 같으면 홍어가 뭐 암놈이 5마리 올라오고 순놈이 7마리. 그렇게 자리를 옮기길 수차례.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튼실하게 살이 오른 홍어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기름값에 인건비까지